자, 제 앞에 화면 볼게요.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렸던 이 포지션 속성 정리를 좀 보고 계시라고 했었는데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 보여드려 볼 거예요. 자, 일단 포지션 속성 정리, 우리 디스플레이 속성 정리랑 좀 유사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종류 부분부터 먼저 보시면 앱솔루트라고 하는 녀석과 픽스드라고 하는 녀석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릴레이티브라고 하는 녀석 하나, 스태틱이라고 하는 녀석 하나, 이렇게 총 네 가지의 종류가 있네요. 자,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여기에 인라인 블럭, 뭐 인라인 이런 게 써 있었었고 위쪽에 블럭, 그리고 여기에 논 이런 식으로 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뭐 플렉스 같은 것도 적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보고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적혀 있는 이 앱솔루트, 픽스드라고 하는 이 릴레이티브라고 하는 이 녀석들이 포지션이라는 스타일 속성에 부여할 수 있는 값이겠구나라고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디스플레이 속성 정리를 우리는 예전부터 보고 있었으니까. 자, 그럼 얘네들은 실제로 이제 포지션이라는 속성, 스타일 속성에 부여할 수 있는 값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앱솔루트랑 픽스드 이 중에서 우리는 일단 앱솔루트만 생각을 할 겁니다. 픽스드는 잠깐 뒤로 밀어 놓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 둘이 정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딱 하나 달라요. 근데 그 하나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서 지금은 앱솔루트 이 녀석 관점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 나중에 픽스드라고 하는 녀석을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앱솔루트 얘를 먼저 보자면 너비 뭐래요? 최대한 줄어든다라고 되고 있죠. 자, 너비는 최대한 줄어든다. 이거 디스플레이 중에 누구랑 유사한 거예요? 인라인 블럭과 유사한 거겠죠. 블럭은 너비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최대화 되는 거였고 이 녀석은 최대로 줄어든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본질 유령화라고 되어 있어요. 유령화.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공부할 때는 글자화, 블럭화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선 유령화래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화는 유령과 같다라는 느낌으로 보는 거니까 우리는 앱솔루트가 유령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여기서 말하는 유령은 여러분들 그 고스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령 옆에 보면 유령의 집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유령의 집과 같은 녀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유령이 뭐고 유령의 집이 뭐야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활용을 하다 보면 이 포인트들이 보일 겁니다. 먼저 이 녀석들을 보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겹침 허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겹치는 게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자, 겹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공부했던 HTML 태그와 CSS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자, 간단하게 화면에 나타나기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div들은 지금 이런 경계선을 가지고 두 개가 만들어진 거죠. 너비 높이가 동일했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동일하게 레드가 들어갔으니까 대충 예상을 해보자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쵸? 실제로 이거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런 HR 같은 태그를 하나 넣어 본다면 지금 제가 방금 사용한 이 HR 태그는 BR과 유사한 녀석이에요. 줄 바꿈을 해줍니다. 근데 이 줄 바꿈을 그냥 단순히 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러한 수직선을 하나 만들어서 경계를 만들어줘요. 이런 걸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내비 같은 태그 하나 만들어내서 여기다가 이 내비라는 녀석에게 우리가 보더 같은 거 사용할 때 보더 탑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보더 탑과 보더 바텀 이거는 두 개를 따로 쓸게요. 여기에 뭐 1픽셀, 솔리드, 뭐 블랙 그 다음에 보더 탑 1픽셀, 솔리드, 블랙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을 그냥 그어버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 내비라는 태그는 너비가 최대되고 있는 상태, 높이는 없어서 컨텐츠가 없으니까 높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데 보더라는 걸 사용해서 선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도합 2픽셀짜리 선이 하나가 그려지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도 나타낼 수는 있어요. 경계를. 뭐가 됐든지 지금 우리는 화면의 경계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같은 div 두 개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이 div들이 얘가
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이 div가 이 녀석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자, 이거를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HR 같은 거 빼고 first child라는 개념 사용해주고 밑에다가는 last child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 녀석도 계속 볼 건데 눈 아프니까 이걸로 합시다. 자, 이렇게 두 개의 div가 만들어졌는데 이 초록 색깔 div가 이 회색 위로 올라갈 수 있나요? 완전히 이렇게 겹치는 건 어떨 것 같아요? 될 것 같나요? 이렇게 완전하게 겹쳐지는 거. 이거는 방법이 없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있겠어요? 얘를 이 안으로 넣어버리면, 물론 스타일은 변경이 좀 돼야 되겠지만 스타일 변경 안 해도 적용이 되네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얘랑 얘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이 녀석은 얘한테 적용을 일단 시켰어요. 그리고 이 녀석한테도 적용을 시켰어요. 근데 밑에 있는 이 녀석이 얘한테도 적용을 시켰고요. 얘한테도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보려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린으로 아까 위에 있는 거랑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 보자면, 그리고 얘는 바디의 자식으로 있는 div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바디의 자식으로 있는 div는 이 녀석만 찾아가서 일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div의 자식으로 있는 div는 얘만 찾아가서 일을 한 거예요. 이러면 정확하게 겹치는 건 가능은 하죠.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활용하면 안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 이런 방식 말고 얘네들이 자식관계 이런 거 아닌데 형제관계인데 얘네를 완벽하게 겹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는 아예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컨텐츠가 겹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에는 아예 방법이 없어요. 이 div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예를 들어 이런 글자가 이 div를 삐져나가게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녀석의 사이즈를 강제로 줄이면 돼요. 그러면 얘는 사이즈가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최소로 감쌀 만큼 커지는 거에 대해서 제한이 걸린 거예요. 왜? 사이즈가 고정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는데, 이러면 이제 컨텐츠가 겹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서로 다른 태그 두 개가 겹쳐질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예 완전히 겹치는 거는 아까 부모 자식 관계로 해결을 했었는데, 그거 말고 이 초록색이 한 이만큼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만큼만. 여기 밑에가 없고요. 초록색이 회색을 이만큼 침범해서 이만큼 올라오고 싶어요.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에 아예 없어요. 없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던 이 앱솔루트는 겹치는 게 가능하대요. 자, 이게 겹치는 게 가능하면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냐면, 이거는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이거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아니다, 지금 먼저 보여드리죠. 그냥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아하, 이게 원래 이미지가 나와줘야,
여러분들이 볼 때 확 느낌이 오는데 이미지가 안 나오는군요. 그럼 이거 말고 이런 걸로 보여드리죠. 있을라나? 우리가 흔히 쇼핑몰 같은 사이트를 들어가서 쇼핑을 하려고 보다 보면은 이거가 아무거나 들어가 볼게요. 이런 거 들어가서 보면 지금 여기는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상품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상품 이미지가 현재 보이고 있는 이 이미지가 좀 다른 모양으로 바뀌면서 이제 여기에 뭐 글자 같은 게 뜬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적절한 예시가 안 되는데 한번 느낌을 그냥 사용하면서 한번 봐보죠. 그런 기능들을 만들려고 할 때 이거 앱솔루트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겹치는 게 불가능하니까. 자, 일단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 부분을 보면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지금 다 부여할 수 있는 속성이다라는 얘기고 움직이는 기준이 부모 유령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 유령이 있으면 움직이는 기준이 부모 유령이에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 부모 유령 기준이 없으면 얘는 화면 전체를 기준으로 움직여요. 이것도 직접 사용을 해보면 느낌이 올 거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릴레이티브라고 하는 이 값은 너비는 그대로 유지가 된대요. 그 다음에 본질은 유령의 집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앱솔루트랑 릴레이티브랑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 겹치는 거 불가능되어 있고요.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으로 이동을 하는데 기준이 어디? 현재 위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얘는 움직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자, 너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본질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겹치는 거는 불가능되어 있네요. 자, 그대로 유지하고 사람이고 겹치는 거 불가능. 이게 무슨 소리냐면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자, 사람끼리는 통과가 가능한가요? 물리적으로? 안 되겠죠? 우리는 심지어 이런 사람끼리가 아니라 이런 물질과도 통과가 안 됩니다. 구멍이 뚫려있지 않는 이상.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겹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동 같은 거 안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예상하면 좋은 거. 자,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포지션 속성에서의 스태틱이라는 값은 우리가 사용했던 모든 태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값이기도 해요. 그동안 우리는 스태틱이 부여가 된 상태로 쓰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하나씩 해볼 겁니다. 자, div 하나, 이거 섹션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안쪽에 div를 만들어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합시다. div 그리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좀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하나는 내비로 하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로렘 같은 거 하나 넣어주도록 하고 여기다가는 아무것도 안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그 구성을 해 놓고요. 이제 이거 가지고 스타일을 좀 부여를 해볼 거예요. 이 녀석한테 너비를 한 800픽셀, 그 다음 높이를 한 800픽셀, 그리고 보더를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800 너무 크군요. 500? 저도 500으로 하죠.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고 밑에다가 div 이 녀석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입혀 놓을게요. 그리고 내비한테 여기다가는 이런 글자를 하나 적어주도록 하고 여기다가도 백그라운드 컬러 OREM 자, 이런 식으로 갈게요. 너무 크군요. 그리고 div의 높이를 나갈 것 같은데 이건 뺍시다. 이게 사실 가장
쉽게 하려면 이거 높이를 빼면 되겠다. 이렇게 하죠. 이런 느낌으로 좀 무언가를 만들어 봤어요. 자, 이거 구조는 그냥 간단한 겁니다. 섹션이라는 부모에 div와 랩이라는 자식이 있는 거고 각각 텍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텍스트들한테 우리가 영역을 좀 잡아놓은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섹션이라고 하는 이 녀석에게 포지션이라는 스타일 특성으로 스태틱을 제가 부여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부여가 됐는데 변화가 있어요? 없죠. 이 녀석은 있나 없나 변화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냐? 얘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던 기본 값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한테도 줬다. 얘도 변화가 없겠죠. 내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스태틱이라고 하는 속성 값은 포지션이라는 속성에서 변화를 주지 않는다. 왜냐? 기본 값이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부터는 이걸 해볼 거예요. 제가 이 랩이라고 하는 녀석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부여를 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예상을 한번 해보죠. 이 앱솔루트를 완벽하게 다 타이핑을 끝냈을 때, 실제로 적용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다 안 쳤어요. 일단은 앱솔루트가 유령이라 그랬고 겹치는 게 가능하다 그랬고 최대한 줄어든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성질들이 잘 나타날지 한번 보죠. 자, 결과를 보시고 변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부여한 거라고는 이 테스트라는 글자를 감싸고 있는 네비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부여한 거 말고 변화는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 네, 범위 일단 너비가 최대화되고 있던 거. 블록 요소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너비가 최대화되고 있던 녀석이 최소화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쵸,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는 거. 섹션이라는 녀석은 지금 내비 태그를 자식으로 완전히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비 태그는 현재 지금 섹션의 자식이죠. 이거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내비 태그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를 섹션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겹친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보더 라인, 이 빨간색 선에 이 녀석이 지금 겹쳐 있는 이유가 유령이 됐기 때문입니다. 유령끼리는 서로 통과가 가능해요. 벽도 넘어 다닐 수 있고요. 사람이랑도 통과가 가능할 거고요. 본인들끼리도 통과가 될 거고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고스트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그런 식으로 서로 얘는 제한 없이 통과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유령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한 명칭이 유령이다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본다라는 느낌으로 봤을 때 유령이다. 그래서 이 녀석은 유령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섹션이 이 내비 자체를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크기만큼을 얘를 자식으로 온전하게 인정해서 본인이 감싸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가 지금 원래 있던 위치에 그대로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앱솔루트를 뺐을 때를 잘 보세요. 이 테스트의 위치를 잘 보시는 거예요. 섹션의 그 보더 라인을 보는 게 아니라 얘를 없애보면 얘는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섹션의 보더 라인만 변하고 있죠. 이렇게 일단 유령이라고 하는 녀석이고 얘는 이제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준은 부모 유령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내비의 부모에게 즉 섹션에게 유령 혹은 유령의 집 이런 성질을 준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 내비 같은 경우는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부모 유령이 지금 없네요. 그쵸? 이럴 때는 제가 화면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탑 0 같은 걸 한번 줘보면 얘 어디 갔어요? 화면에 꼭대기로 붙었죠. 자, 근데 중요한 거 지금 우리는 바디의 마진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바디의 마진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 마진을 뚫고 정확하게 맨 위에 가서 붙었죠. 그렇죠? 이걸 보고 우리가 얘는 부모 유령 기준이 없으면 화면 기준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탑령 말고 제가 레프트형도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정확하게 화면의 왼쪽 모서리에 가서 붙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탑0을 빼고 여기다가 바텀0 같은 거 접으면 화면의 맨 아래에 와서 붙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동이라는 걸. 그리고 뭐 탑 100 같은 거 한번 접을까요? 정확한 수치를 입력을 할 때는 우리가 단위까지 써줘야 되니까 탑 100 픽셀이라고 했더니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위에서부터 100 픽셀만큼 내려온 거예요. 이거는 또 마진과 좀 유사한 것 같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와중에 그 밑에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든지 간에 지금 다 겹쳐지고 있죠. 화면을 가려내고 있어요. 이거 백그라운드 컬러를 없애보면 글자끼리 그냥 가려집니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시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혀놓은 거예요. 누가 위에 있는지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잘. 이렇게. 자, 근데 이걸 사용하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요. 이런 게 가능해요. 탑 0, 레프트 0에 바텀 0까지 줬더니 얘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마진은 레프트랑 라이트랑 둘 다 지금 너비도 있고 마진 레프트 라이트 값 둘 다 있으면 라이트는 항상 손해를 봤어요. 뭔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녀석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늘어나 버립니다. 자, 이거를 좀 비교한 그림이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유령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릴까요? 유령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탑 0을 주게 되면 이만큼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던 유령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붙어요. 왜냐면 탑 0, 상단에 0만큼 이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레프트 0을 주면 이제 이만큼의 사이즈를 가진 유령이 여기 와서 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바텀 0을 주게 되면 탑 0, 여기에도 붙어 있어야 돼. 근데 바텀에도 붙어 있어야 되네. 라는 그 판단 하에 이 녀석은 자신의 사이즈를 늘려버려요.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라이트 0까지 주면 얘는 화면을 덮어버려요. 왜냐면 모든 면에 다 붙어 있어야 되는 조건을 우리가 부여를 한 거니까. 상황이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제가 냅이라는 태그한테 너비를 준 적도 없고요. 높이를 준 적도 없어요. 그냥 얘네들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이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을 부여했을 뿐인데 사이즈 조정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즈 조정을 할 때 중요한 건 화면 기준이다.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100픽셀 같은 거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10% 같은 것도 되고요. 50% 같은 거 하면 확 줄어들겠죠? 이거는 화면 기준 반이 된 거예요. 탑 위에서부터 50%만큼 이런 의미고 뭐 다른 데도 다 이런 거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말씀드려야겠죠. 자, 여기다가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 이거 빼고 이것도 빼고 이렇게 놓고 얘를 라이트로 합시다. 좀 극단적인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 내비 태그의 부모 즉 섹션에게 얘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또 줘볼게요. 앱솔루트라고 하는 속성은 유령화이면서 유령의 집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모 유령이라는 기준 섹션한테 앱솔루트를 주게 되면 섹션도 유령이 되겠죠. 그러면 내비의 부모가 유령이 됐으니까 이 기준을 충족하겠네요. 자, 그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자, 테스트라고 하는 이 글자는 어디 와 있죠? 섹션의 안쪽 영역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 안쪽 영역 기준으로 위에 0, 탑 0만큼, 라이트에 0만큼 해서 여기에 붙어있게 돼요. 이게 유령의 집이라는 겁니다. 자, 유령의 집, 유령들이 사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유령을 가두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령의 집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본인의 부모에게 유령이나 유령의 집이라는 효과가 없었다면 얘는 화면 기준으로 움직이겠지만 본인 부모에게 그런 기준이 존재한다면 얘는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녀석도 억지로 여기를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픽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얘는 나가요. 이렇게 마이너스 음수를 사용해서 위치를 이동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이러면 나가긴 하는데 어쨌든 기준은 부모 유령이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부모 유령이 아니고 그냥 유령의 집이기만 하면 돼요. 부모가. 그거를 또 보여드릴 건데 자, 앱솔루트는 유령이자 유령의 집이었던 거고 릴레이티브는 그냥 유령의 집이죠. 자, 이거 보여드릴 겁니다. 내비를 다시 라이트를 0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섹션한테 릴레이티브라고 하는 속성을 줘볼게요. 그래도 얘는 여기 붙어 있어요. 자, 이 녀석 릴레이티브가 없어진다면 화면에 오른쪽 끝으로 가 있을 건데 릴레이티브가 생겨난다면 유령의 집이 됐기 때문에 이 집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릴레이티브라고 하는 속성과 앱솔루트라고 하는 속성은 둘 다 유령의 집 역할을 하죠. 그쵸? 그러면 내가 지금 섹션이라는 태그를 유령의 집으로 활용하고 싶을 때에는 앱솔루트를 쓰는 게 맞아요? 릴레이티브를 쓰는 게 맞아요? 이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릴레이티브를 쓰는 경우와 앱솔루트를 쓰는 경우는 둘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상황이 어떠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자, 부모 섹션이라는 녀석 자체가 유령이어야만 해. 그러면서 자식인 내비도 가둬야 돼. 라면 무조건 앱솔루트를 써야 돼요. 근데 얘는 유령일 필요는 없어. 그냥 유령의 집 역할만 하면 돼. 그러면 릴레이티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섹션의 위에다가 로렘을 하나 만들어서 글자를 입력을 한 거죠. 자, 지금은 이 섹션 자체가 릴레이티브이기 때문에 글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앱솔루트가 되면 자, 변화가 없죠? 눈으로 보이는 변화가 안 생겼어요. 자, 이걸 보고 그러면은 변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가려지죠. 덮어 씌워버리죠. 왜냐? 겹치는 게 가능한 유령이니까. 근데 얘가 릴레이티브였다면 얘는 왜 위로 안 붙죠? 릴레이티브도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써 있었는데 얘는 왜 안 가요? 릴레이티브에 이동할 때의 기준은 현재 위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갈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잠깐 주석을 좀 걸어놓고 우리가 이 테스트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앱솔루트를 부여하지 않으면 얘는 여기 있어요. 근데 얘를 앱솔루트로 딱 부여를 하면 얘는 어디 가요? 위치는 그대로 있죠. 자, 우리가 포지션을 앱솔루트를 주든 릴레이티브를 주든 포지션만 들어갔을 때 당시에는 본인 컨텐츠가 자리 잡고 있던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단, 이 포지션을 변경한 이후에 우리가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을 통해서 얘를 움직이고자 할 때 이 앱솔루트는 화면 기준 그리고 부모 유령이 있다면 혹은 유령의 집이 있다면 그 유령의 집 안 기준이 되는 건데 릴레이티브라고 하는 녀석은 이 녀석은 지금 현재 위치 기준 이 말이 이거는 이거 말고 제로 알려드릴게요. 이 녀석으로 자, 이 릴레이티브라고 하는 이 녀석이 현재 위치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 녀석이 딱 존재했던 그 위치가 기준이에요. 거기서 위에서부터 100픽셀을 내려갈 거야 라고 하면 여기에 꼭지점이 있던 상황에서 100픽셀을 내려가는 겁니다. 기준이 그 위치, 그 자리 그대로다. 이게 릴레이티브예요.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0픽셀을 주면 기준보다 올라갔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는 가릴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실제로 겹치는 게 가능해서 겹쳐진 게 아니라 강제로 컨텐츠가 크기 변화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겹쳤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릴레이티브와 앱솔루트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리고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써오던 방식이 스태틱으로 되어 있던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설명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하고 오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DIV를 4개 정도 만들어낼 거고요. 이 녀석들을 섹션으로 가둡시다. 자, 이 상태에서 섹션 이 녀석은 이걸 일단 빼고요. DIV를 얘한테 너비 200, 높이 200,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보도록 하고 이 녀석한테 포지션을 제가 앱솔루트를 부여를 할 거예요. 자, DIV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딱 부여를 하면 그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예상을 해보실래요? 여기다가 앱솔루트를 부여를 하게 되면 얘네들은 이거 div 3개가 사라진 건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 위치에 겹쳐진 겁니다. 자, div들은 지금 아까는 태그가 달랐어요. 태그가 달랐는데 지금은 다 동일하죠. 동일한 이 상황에서 div들이 각각 200픽셀, 200픽셀이라는 사이즈, 그 다음 초록이라는 배경색 가져야 되고 유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늘어져 있던, 이렇게 늘어져 있던 이유는 뭐예요? div의 기본 디스플레이는 블럭인데 한 줄을 혼자 써야 되니까. 그랬던 이 녀석이 한 줄을 혼자 써야 되는 그러한 블록의 성질을 잃어버리면서 여기로 다 겹쳐진 겁니다. 여기는 지금 사중첩이에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포지션 앱솔루트, 즉 유령이 되면 얘는 더 이상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든 인라인 블록이든 이런 것들을 크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린 디스플레이를 건드린 적이 없어요. 왜? 이런 속성 건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쵸? 여기서 얘가 지금 인라인 블록으로 바뀐다라고 해도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그쵸? 디스플레이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포지션으로 지금 컨트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중첩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한번 적어 볼게요. div인데 first child라고 하는 녀석, 첫째 div한테 너는 레프트를 한 20픽셀, 근데 이거 퍼센트로 이동할까요? 부모한테 릴레이티브 하나 가둬 놓도록 하고 여기서 레프트를 한 10% 그 다음에 탑을 10%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면 지금 뭔가 사각형 하나가 왼쪽으로 조금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 아래로 이동했죠. 그리고 이 녀석의 백그라운드를 제가 레드 이런 걸로 바꿔보면 얘는 어때요? 바뀌었죠. 근데 바뀌긴 바뀌었는데 이 레드가 위로 올라왔나요? 아니면 초록색이 더 위에 있나요? 빨간색이 더 아래에 있는 거죠. 이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약간 2.5차원, 3차원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겹쳐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단순히 X, Y만 판단할 게 아니라 이제는 Z축을 같이 보셔야 돼요. 빨간색으로 적용되어 있는 이 네모와 초록색 네모 둘 중에 누가 더 화면에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거 초록색이 올라와 있는 거죠. 빨간색이 뒤에 가려져 있으니까 일부가 가려져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입체적인 구조를 생각할 때 화면이랑 가까운 녀석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순서 따라갑니다. 늦게 만들어질수록 화면의 위쪽에 위치를 하게 돼요. 일찍 만들어질수록 화면의 아래쪽, 즉 눈이랑 더 멀어지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를 바꾸니까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는 둘째를 한번 바꿔볼게요. 얘는 레프트 20, 탑 20, 여기는 골드 이런 색깔로 바꿔버리면 어때요? 레드보다 골드가 더 늦게 만들어진 애죠. 그러니까 화면이랑 더 가까우니까 레드를 더 많이 가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셋째를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30, 30. 그럼 여기에는 이런 색깔. 자, 개념 이해되실까요? 자, 이러고 이제 막내는 위치만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얘는 레프트 한 40, 그 다음에 탑도 한 40. 왜냐면 색깔은 그린으로 그냥 써도 되는 거니까. 자, 이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앱솔루트가 가지는 겹쳐지는 특징을 활용한 방식.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화면을 구성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초록 색깔을 가지고 있는 DIV는 마지막 막내 DIV인데 이 녀석을 빨간색이랑 그 화면이랑 가까운 위상 정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초록색이 빨강처럼 맨 밑으로 내려가고 빨간색이 초록처럼 맨 위로 올라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첫째 태그랑 막내 태그랑 태그 위치 바꾸면 되나요? 그건 당연히 의미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부여한 속성들을 첫째한테 부여됐던 이 속성과 막내한테 부여됐던 이 속성을 서로 바꾸면 되나요? 자, 이만큼을 잘라내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고 이만큼을 잘라내게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되죠? 이건 지금 된 거죠? 초록색이 맨 밑으로 내려간 거고 그다음 빨간색이 맨 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계산하기 불편하죠? 판단할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돼요. 상당히 불편한데 이거를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아까 전에 X축과 Y축 두 가지만 볼 게 아니라 Z축을 좀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X, 여기가 Y. 그리고 실제로 Y는 우리가 HTML, CSS 혹은 언어들에서 공부할 때 일반적인 우리가 수학적 기호 Y는 위로 가는 게 양수죠.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위로 가는 게 Y 값이 올라가는 양수가 커지는 개념입니다. 근데 모든 프로그래밍은 위로 가는 Y 값이 커지는 게 아래로 가는 거예요. 이거 위아래가 좀 달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고 X축은 여기가 이제 양수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Z축이라는 녀석 하나를 제가 그려낼 거예요. 이렇게. 자, Z축을 그려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입체적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파랑이 맨 아래, 빨강이 그 위에, 초록이 그 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얘네들의 위상, 높이를 바꿔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Z인덱스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을 부여할 수 있어요. 자, Z인덱스. 이 녀석은 예를 들어 지금 first child인 이 div한테 Z인덱스를 부여할 거야 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0을 넣게 되면 얘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1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빨간색이 위로 올라왔죠. 모든 녀석들보다 가장 더 높은 위치가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개념을 활용해서 이 last child라는 녀석한테 제가 Z인덱스를 0으로 주면 어떨 것 같아요? 변화가 없겠죠? 근데 얘를 1로 주면 빨간색과 동일한 값 1로 주면 얘는 초록색이 위로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Z인덱스라고 하는 이 녀석은 실질적인 이 입체적인 공간에서 위치를 바꿔줄 수 있는 그 높낮이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 속성인데 자, 빨간색과 초록색이 둘 다 1이 들어갔죠. 얘도 1이고 얘도 1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Z인덱스 값은 동일하네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기본적으로 누가 더 위에 있어요? 얘가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Z인덱스라고 하는 이 값은 1을 줘야지 위로 올라온다 이 개념이 아니라 얘는 상대값이에요. 내가 지금 처리하고 싶은 녀석들끼리의 상대값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 first child가 4가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이 3이 돼요.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저 노란색, 맨 밑에 파묻혀 있는 이 노란색을 화면에 맨 위로 끌어올리고 싶다. 그럼 저는 몇 이상을 써야 돼요?
그렇죠. 4보다는 아니죠. 5가 아니라 4만 써도 되는 거죠. 네. 빨강이랑 똑같은 위치가 되면 얘는 위로 올라올 거니까 이렇게. 이 녀석이 만약에 4였다면 초록은 위로 초록보다는 못 올라와요. 근데 얘가 3이었기 때문에 노랑은 4만 돼도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Z-인덱스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화면을 열심히 구성해서 막 버튼들도 많이 만들어 놓고 막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버튼 하나가 위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녀석이 자꾸 밑으로 숨는 거예요. 뭐 팝업 같은 게 열리니까 자꾸 밑으로 사라져. 근데 나 이 녀석은 항상 화면의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어. 자, 이런 상황일 때 얘한테 Z-인덱스를 9999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뭐 다른 개발자들한테도 의미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화면에 무조건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Z-인덱스 상대적으로 값을 부여하는 걸로 처리가 되는 거니까 상대값을 잘 개념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같은 값이 부여가 됐을 때는 얘네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높낮이를 먼저 따라가게 되는 거고, 자, 이거 음수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Z-인덱스를 first child와 이 녀석들 다 제거를 해준 상태에서 제가 이 last child의 Z-인덱스를 -1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한다면 얘는 맨 아래로 내려가요. 상대값 기준이니까 기본으로는 0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0보다 크냐 아니면 0보다 작냐를 따져서 이렇게 인덱스 값을 처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앱솔루트나 릴레이티브나 이런 거 사용하면서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이라는 스타일 속성을 쓰고 있죠. 자, 이 스타일 속성들은요, 얘가 앱솔루트가 포지션, 앱솔루트 혹은 릴레이티브 이런 녀석들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동작하지 못해요.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이라는 이 속성들은, 이 이동과 관련된 속성들은 앱솔루트 거나 픽스드 거나 아니면 릴레이티브 거나 이 세 개의 포지션이 적용이 된 녀석들한테만 적용이 가능한 스타일 속성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자, 이렇게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공부하고 있어요. 얘네를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익혀 나갈 건데, 일단은 쉬는 시간을 한번 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개념 하나만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거까지 설명드리고 나서는 문제 풀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일단은 쉬는 시간을 한번 가지겠습니다.